중국 투자 진출 및 현지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에 진출할 때 연락사무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지사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지만 연락사무소나 지사가 할 수 있는 어떤 범위의 사업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중국의 로컬 기업과 함께 교류하고 광범위한 이러한 영역에서의 사업을 영위하려면 합작법인이든지 독자법인이라는 법인 설립을 해야 됩니다. 중국 내에서는 이제 법인 설립을 하는 이러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내 기업이 이제 중국에 진출하는데 이제 법인 설립을 한다 할 때 한국에도 여러 가지 세무서에서 절차가 필요하듯이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관성 있게 추진하다 보면 어려운 점은 없는데 일단은 이제 이러한 기업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이러한 절차마다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내가 아니라 외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이제 78년 12월에 이제 개혁 개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던 시장 경제, 시장화 개혁이죠. 시장화. 나중에 이제 시장 경제가 됐고, 제일 먼저 이제 개방 정책에서 연해 지역을 특정 구역을 외국 기업의 진출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설정했고, 이러한 외국 자본, 외국 기업의 진출에 대비해서 중국 정부가 구체적인 어떤 관련 법률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광동성 중외 합작 경영기업법. 초기에는 경제 특구가 광동성과 이제 복건성 쪽에 이제 집중이 됐기 때문에 이름은 이제 광동성 중외 합작 경영기업법. 결국 이제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이 어떻게 합작을 하느냐, 이러한 방식을 규정한 이러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개방 정책이 이제 시기별 단계별로 많이 변화되고 확대되어 왔지만 초창기의 이러한 법률의 규정도 이후에 중국의 개방 정책이 계속 발전하면서 많이 이제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초반기에는 중국과 외국의 합작을 할 경우에는 중국의 지분이 51% 이하가 되면 안 되고 외국의 지분이 49% 이상이 되면 안 되고 이러한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기업의 주도권을 이제 중국이 이제 갖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연해 지역의 특정 구역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합작 기업이 물품 자체를 이제 중국의 수입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진입 장벽을 했습니다. 그걸 규제했고, 만든 물건은 전량 이제 수출하는 원칙으로, 그러니까 초창기 방식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분 제한이 점차 이제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해 지역에서 생산한 기업의 제품이 이제 중국 시장에 진입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보다 합리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어 왔죠. 이제 그 당시부터 이제 중국의 법인 설립하는 방식으로 규정된 것이 세 가지 형태입니다. 이 세 가지 형태를 이제 독자, 합작이라는 방식으로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합작기업이라는 것은 자본의 어떤 이런 투자, 그러니까 중국 측과 외국 측이 얼마만큼 자본 비율로 하느냐.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본으로서 이제 하나의 계량화 해가지고 서로 간의 어떤 투자된 자본만큼 서로가 어떤 분배를 해 나가는 일종의 이제 주식회사 제도죠. 지분을 근거로 한 이러한 합자법인의 설립. 그래서 이제 자본을 매개로 한 어떤 이러한 합작에다 해서 합자법인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외국 측이 중국에 진출하는 이유는 이제 토지, 자본, 인력, 임금의 어떤 저렴한 이런 이점, 그러니까 생산 요소가 저렴하니까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이 기업을 하겠죠. 물론 이제 이후에는 이제 중국 시장 자체를 보고 들어가지만 초창기에는 이제 이러한 중국의 저렴한 생산 요소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본과 설비, 토지, 기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자본은 이제 규모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산정하기가 쉽죠. 그렇지만 이제 설비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 이제 첨단 설비가 중국에 없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설비를 들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설비 가격을 외국 기업에서 이것은 얼마짜리다라고 하면 중국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설비를 이제 평가하는 중국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 설비가 중고냐, 뭐 신규냐, 그리고 중국 내에서 이제 구매하거나 대체할 경우에는 대략 어느 정도의 가격이다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토지가 있고, 토지도 이제 뭐 현지에서 토지에 대한 어떤 정말로 핑고 토지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냐? 기술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의 기술 평가 기관에서 이 기술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다, 가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명확한 금액으로서 이러한 산정을 함으로써 대략적으로 이제 외국 기업이 이제 기술만 투자한다. 그러면 적어도 몇 퍼센트 이상 가질 수 없다. 20%, 25%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술과 함께 설비도 투자한다. 그럼 설비가 자본으로 환산된 금액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외국 측에 투자한 자본의 어떤 구성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이제 합자법인입니다. 독자법인은 100% 외국의 기업이 이제 중국 지분을 섞지 않고 직접 출자해서 들어와서 설립하는 이러한 기업이죠. 그래서 초창기에서는 이제 하나의 자본주의 형태의 기업이 중국에 들어와서 설립하는 이러한 기업. 지금은 이제 독자 기업도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활성화돼서 외국에서 좀 민감한 기술 연구 R&D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 측과 합작을 하지 않고 100% 이제 독자법인을 설립해서 외국의 그러니까 중국의 R&D 인력을 고용해서 이제 함께 이제 코웍을 한다든가 협력 사업을 하고, 그래서 보다 이제 외국 기업이 편하게 하는 의미에서 이제 독자법인을 많이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자법인은 외국 기업과 이제 합자를 하거나 협력 관계를 구축할 때 또 기본이 되는 법인으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의 본사와 중국의 기업과 직접 합작을 하지 않고, 외국의 기업이 이제 종합적이다. 그런데 중국에 설립하는 어떤 기업은 종합적인 기업의 일부 아이템에 관련된 것이다 하면, 독자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이제 독자법인, 현지 준차한 독자법인이 로컬 기업과 다시 협력 관계를 구축하거나 R&D 또는 이제 M&A 협력 사업을 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독자법인을 매개로 한 제2차 법인을 만드는 이러한 것으로도 이제 활용이 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또 하나 이제 독자 기업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중국의 건설 시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2000년대 이후에는 외국 기업이 중국의 하나의 어떤 입찰, 공공부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외국의 기업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현지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현지 법인을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정부나 이런 국유 기업에서 이런 결제를 할 때 해외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현지 준출한 독자법인의 이제 이민폐로 결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독자법인을 또 활용해서 개설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합작법인은 약간 종류가 다릅니다. 합작법인은 이제 자본의 투자의 비율에 따른 어떤 지분을 우선시하는 이 합자법인과는 다르게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외국 기업에서는 기술, 생산의 어떤 일관적인 어떤 품질을 보장하고, 중국에서는 토지라든가 공장 설비라든가 그리고 이제 판매, 중국 시장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어떤 마케팅을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역할 분담을 하나의 어떤 계약서에 명문화함으로써 이 계약서에 기반으로 해서 투자된 자금은 다르더라도 이 분배 비율을 이제 정하는 이러한 방식으로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을 구성할 때 합작 법인을 개설할 때는 합작 계약서가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 합작 계약서에 근거를 해서 법인이 설립되는 이러한 형태가 이제 합작 법인입니다.
합작법인은 이제 보다 자금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충돌이 이제 비교적 이제 적은 형태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합작법인 설립은 좀 어느 정도 로컬 기업, 파트너 기업과의 어떤 소통이 있고 서로 간에 이제 각각이 필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형태.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국 기업이 필요하다. 중국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에서 한국 기업이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필요성이 이제 증대가 되는 이러한 형태가 이제 합작법인을 개설한 좋은 어떤 환경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중국의 법인을 설립하면 이제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로 외국 기업이 설립하기 위한 어떤 절차들이 있습니다. 예, 한국 내 기업이 중국의 현지 법인을 개설하려면 일단은 한국의 사업자 등록증을 중문으로 번역을 해서 이제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예, 공증사무소에 가서 이 사업자 등록증 안에 있는 한글을 이제 중국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한국에 사업자가 없는 개인도 중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현지체를 오래 했거나 많이 왕래한 사람 같은 경우는 개인 신분으로서 외국인 개인 신분으로서 중국 내 공상관리국이죠. 공상관리국 가서 사업자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보다 일반적인 형태로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이 중국의 현지 법인을 하는 절차로 사례를 한번 들어본 것이고, 제일 먼저 이제 이 번역 공증을 한 다음에 외교부 영사센터에 가서 이제 확인을 받는다. 서울에 있는 외교부 영사센터에는 해외 법인 개설을 위해서 이런 한국 내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특정한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공증한 이 사업자의 사업자 번호를 근거로 한국 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자라는 확인 직인이 있습니다. 그 확인 직인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절차로 이제 주한 중국 대사관,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 중국의 대표 기구의 확인 직인을 받는 것입니다. 역시 이제 외교부 영사센터 확인 이후에 이제 접수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신청해서 받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중국의 공상관리국에서는 외국의 서류들을 잘 이제 판단이라든가 이제 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각 외국에 나가 있는 이제 중국의 대표 기관 대사관에서 이러한 확인 직인을 받아서 이제 보내주면 그것은 이제 신뢰해서 바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이죠. 중국 대사관에서는 한국의 외교부에서 한국의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확인이 된 이러한 기업이다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그러한 어떤 수준입니다. 사실상 1, 2, 3번 부분은 한 이틀 정도면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이제 번역을 하면 바로 가서 공증하고 바로 서울에 가서 외교부 영사센터에서 신청해서 확인 직인을 받고 번호표를 받고 주한 중국 대사관 같은 경우는 오늘 신청해서 내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1, 2, 3번은 이제 추진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공상관리국 절차는 이제 우편을 보내서 현지 대리인을 활용한다든가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신청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현지에 있는 어차피 이제 기업을 설립하게 되면 이제 회계 관련된 이러한 회사가 필요하죠. 한국과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나 더 이상 요구하는 데도 있지만 초창기에 이제 실적이 없으니까 잘 교섭을 하면 이제 300원, 500원, 300위안, 500위안 정도만 줘도 이러한 절차들을 또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절차 이후에 회계 업무를 이제 월 관리를 맡기겠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죠. 일단 이제 공상관리국에 처음 이 법인의 개설을 위해서 신청할 때는 중요한 것이 이제 회사 이름입니다. 현지 법인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이제 한국에 있는 본사 이름을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변형해서 이제 중국 사업에 맞게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어로 해서 법인 이름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기업들은 영문 이름이 많죠. 이제 벤처기업도 다 그렇고, 대기업들도 이제 영문 이니셜로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러한 법인의 이름을
영문이 될 경우에는 역시 영문의 이름을 중국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영문을 중국어로 바꾸기엔 참 어려운 점이 많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외국의 그 사람, 알려진 사람들, 뭐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뭐 케인즈라든가 이런 사람의 이름을 다 중국어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발음과 유사하게. 근데 아무리 이제 유사하더라도 그 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복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발음은 외국에서 그 통칭되는 발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중국적인 어떤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음과 함께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의미죠. 의미하고 발음을 동시에 이제 그 감안해서 네이밍을 하는 겁니다. 네이밍. 예를 들어 이제 가장 성공적인 네이밍으로 이제 뭐 코카콜라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를 중국어로 이제 보면은 가구가락, 가능하다는 가짜, 입구자, 그리고 가구가락, 가능하다, 그리고 락, 즐겁다. 그래서 이제 코우, 러 이렇게 됩니다. 코우, 컬러. 결국 이제 중국어를 이제 읽으면 코카콜라라는 이 발음이 이제 그 좀 연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미도 가구 하면 이제 입이 가락, 입이 즐거운 음료, 뭐 이것도 이제 뭐 뜻이 통하는 이러한 부분이 되겠죠. 이러한 네이밍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제 기업의 이미지하고도 관련이 돼서 네이밍을 잘못한 기업은 중국 내에서 좀 부정적인 인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왜 부정적인 것인지를 잘 모르죠. 중국은 이제 숫자랑 의미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 이런 금기시되는 이러한 그 단어들이나 표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그 하나의 어떤 법인 이름의 어떤 그 구성할 때는 전문가 또는 이 중국의 그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의 어떤 자문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이밍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이제 회사도 많이 그 생겨나고 있지만 CEO가 좀 고민을 하면 이제 충분하게 이제 이 법인 이름은 이제 그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인 이름을 만들 때 이제 중국의 공산관리국에서는 동일한 명칭의 법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동일한 이름은 이제 채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순위부터 3순위, 뭐 필요하다면 5순위, 심한 경우는 이제 10순위까지도 후보 이름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중복해서 이제 이 등록이 안 되는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중국은 이제 생각보다도 상당히 유사한 이름으로 된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밍을 할 때 이제 의미와 뜻 그리고 유사 상호가 있는 것을 감안해서 네이밍 그 후보들을 많이 이제 가지고 공산관리국에 이제 등록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록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시한이 표기가 된 이러한 접수증을 줍니다. 그래서 그 시간 내에 이러한 기업이 등록이 될 때, 물론 이제 전산 검색을 통해서 바로 동일 여부를 파악할 수도 있지만, 일종의 이제 공개적으로 이러한 어떤 법인 등록할 때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이 시간이 지나면 정식으로 이제 이 법인의 이름을 뭐 채택한다. 뭐 이러한 의미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네이밍과 공산관리국의 신청에 또 이제 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사무실 공간, 주소지가 있습니다. 신청할 때 그 주소지를 이제 명기를 해야 되죠.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이러한 주소지가 외국인이 법인 설립할 수 있는 특정한 구역 외에는 허가를 하지 않았다가 오래전부터 이제 창업의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이 되면서 비교적 이제 편한 외국인이 이제 입주한 주소지가 이제 좀 외국인이 입주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아파트 단지가 있고 중국 로컬인들이 이제 편하게 이제 기거하는 어떤 이런 주소가 있는데 적정한 어떤 자격을 갖추면은 그 주소지가 이제 사무실 입지 공간으로서도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에 대한 어떤 기준은 그렇게 이제 엄격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변화돼 왔고 이런 주소지가 필요하고 임대차 계약서 뭐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정관이 필요합니다. 정관. 예, 법인 설립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기입하는 내용 중에 이 영업 범위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어떤 종에서 사업을 영위한다. 뭐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뭐 특별히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러한 항목들은 거기에 넣을 수 없고 별도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제 그 넣을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그 과거 같은 경우는 뭐 수출입을 한다 할 때는 수출입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요건이 있고, 다양한 어떤 그 공장 설립과 관련된 이러한 인허가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그 목적은 이제 이 하나의 어떤 포괄적으로 해놓고 구체적인 어떤 부분은 허가 이후에 이러한 그 정관에 대한 어떤 그 개정을 통해서 또 할 수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이제 법인 구성, 조직 지분 관계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는 것은 이제 법인에 있어서 중국식 그 기구로 이제 동사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사장은 그 하나의 어떤 이사장, 회장의 개념이죠. 회장. 그다음에 총경리가 있습니다. 총경리. 총경리는 사장의 개념이고, 동사장이 총경리를 이제 겸할 수도 있고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합작 관계에 있어서는 지분이 많은 중국 측이 이제 동사장을 한다. 그 다음에 외국 기업이 이제 총경리를 한다. 뭐 이렇게 구성이 될 수도 있고, 지분이 이제 반대일 경우에는 이제 외국 기업이 동사장하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감사를 이제 그 지정하고, 감사는 이제 또 중국에서 할지 이제 한국에서 할지 그 지분 관계, 또는 이제 중국에서도 하나,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하나 해서 이제 대표 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보조 감사로서 이제 회계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도 있고, 약간의 어떤 이사가 필요한데, 이사의 숫자도 지분에 따라서 이제 중국이 더 맞느냐, 한국이 더 맞느냐, 이것은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조직 관계를 100% 독자법인이면 상관없지만, 합작 법인일 경우는 이제 중국 측과 충분히 상의돼야 할 측면이 있죠. 한국인이 이제 그 중국 법인의 그 이러한 그 임원이 되려면 여권 사본을 가지고 이제 그 첨부해서 이러한 조직 구성을 하는 그러한 그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 설립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사업자 등록증 그 부본, 얼마를 이제 투자해서 하기로 했다. 부본이 돼서 그 투자 금액이 뭐 100만 달러다. 그런데 50만 달러 먼저 하고 일정 기간 안에 나머지 50만 달러가 들어가서 이제 최종본이 나오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정본이 바로 교부가 되는 이러한 형태가 있죠. 이렇게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 통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달러 통장과 이민폐 통장을 동시에 그 개설하는 것이죠. 달러 통장은 이제 해외에서 외국 기업이 이제 그 자기 자본금을 보낸다든가 할 때 활용이 되는 것이고, 인민폐 통장은 이제 그 달러 통장에 있는 것을 환전해서 다시 인민폐 통장으로 넣고, 그 여러 개의 인민폐 통장을 또 활용해서 이제 중국 현지에서의 어떤 이런 그 통장으로 계좌로서 이제 활용하는 이런 방식이죠. 공장을 설립할 때는 이제 토지 매입, 등기, 인허가 관련된 부분들이 또 따라가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의 그 특성상 허가를 이제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국 내 입지에는 이제 그 중국 내 외국 기업이 입지할 수 있는 그 이상적인 어떤 형태를 찾아서 본인의 아이템에 적합한 국가급이냐, 뭐 성급이냐, C급이냐 이런 부분들, 정부 산하의 어떤 건물에 임대를 하느냐, 아니면 일반 토지나 건물을 그 구매하거나 또는 임대를 해서 들어가느냐, 이런 방식들이 이제 논의가 될 수 있겠죠. 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 내에서 어느 곳으로 가느냐, 이런 곳의 입지가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 입지를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뭐 요건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생산된 제품의 제3국 수출, 뭐 한국 본사라든가 또는 이제 동남아라든가 제3국 수출이냐, 아니면 중국 시장에 진입을 하느냐, 서로 간의 어떤 비율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연해 지역 수출 항구가 있는 곳이 유리하느냐, 아니면 점차 이제 그 생산 요소의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는 중국의 중부나 내륙 지역으로 진출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중요한 사전 고려 사항이 되는 것이죠. 원자재 구매의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자재 구매가 유리한 이런 지역으로 이제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첨단 기술일수록 중국 내에서는 이제 클러스터 운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지에 있는 클러스터 중에서
어떠한 것이 본인의 아이템과 적합한 클러스터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과 관련된 이러한 그 업종이다. 그러면 환경 업종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그 정부가 이제 조성한 이런 클러스터. 바이오 기업이다 하면 이제 바이오 기업, 의료, 의약 제품이다 하면 또 거기에 해당되는 클러스터를 찾아서 각각의 그 정책을 비교를 해서 입지를 하는 것이죠. 중개 정책은 예를 들어 이제 그 처음에 일정 클러스터 안에 그 법인을 설립하면 임대료를 뭐 3년 정도 이제 면제를 한다. 첫 차년도는 100%, 2차는 뭐 한 50%, 다음에 25% 이런 경우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2년, 3년 이제 그 임대료 부담이 없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세금을 임대료는 내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이러한 구도로 이제 한 몇 년간 있을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성과를 많이 낼 경우에는 그 정부에 낸 이러한 세금의 일부를 반환받는 이런 제도가 있고 다양한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아이템에 맞는 그런 적절한 위치 그리고 적절한 그 클러스터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중국 사업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는 가장 고려해야 될 이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떻게 법인 설립하느냐 세 가지 방식이 있지만 독자로 가느냐, 합자로 가느냐, 합작으로 가느냐. 처음으로 그 단계에서는 이제 독자로 가서 그다음에 합작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기업에서 고려해야 될 이런 하나의 어떤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